공짜 재건축 사라졌다. 2024 부동산 투자 해법은.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 뉴스 나왔습니다. 자, 공짜 재건축은 과거에는 추가 분담금이 적었습니다. 뭐 1억이야, 뭐 2억이야 해가지고 재건축만 진행되면은 크게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었어요. 왜냐면 공사비도 저렴했고 재건축 사업 과정 중에 큰 변수가 있다면 그게 바로 비대위 정도밖에 안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층짜리 아파트를 허물고 30층짜리 높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요. 조합원 숫자 적고 일반 분양하는 숫자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같이 요새 같은 아파트는요. 세대수가 한 30밖에 증가하지 않잖아요. 과거에는 50%도 60%도 증가하는 낮은 아파트도 많았던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렇게 재건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 세대수가 조합원의 숫자를 넘기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땅이 필요한 거예요.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이 9평과 12평이 있는데 9평 같은 경우는 5구 타입 단일 평수로만 구성했을 때 조합원 숫자를 늘리지 않고 25평으로만 구성할 수 있는 이런 평수의 기준이고요. 12평 같은 경우는요. 84 타입 단일 평수로 구성했을 때 조합원 수와 전체 세대수, 재건축 후 세대수가 변동이 없다. 그래서 12평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13평, 14평, 15평, 16평 이렇게 한 세대당 갖고 있는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12평 이하인 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많은 재건축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12평이 안 되는 부지들은요 10평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용적률 자체는 높여주잖아요. 올해 내로 선도지구라는 게 지정돼서 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300% 플러스 150%, 총 450% 한도에서 공공기여도 빼고 나서 뭐 300% 정도, 300% 초과 정도로 해서 기존의 300%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겠죠. 우리가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을 보면 세대당 평균 대지 면적이 한 13평에서 12평 사이예요. 그 중에서 대형 평수가 있는 곳들은요 14평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14평도 작으면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60평짜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재건축 후 60평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60평을 갖고 있으면 재건축 후에 40평 정도 받을 수 있으면 감지덕지예요. 근데 자기 땅을 희생하면서 60평을 버리고 40평을 받는다? 여기서 용납할 사람들이 몇 명이 있겠습니까? 재산권 침탈하고 소송 걸고 난리하겠죠. 가처분 걸고 조합이 진행이 안 되도록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땅이 적기 때문에 재건축이 5층 이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5층 이하라 할지라도 상계주거 5단지처럼 소형 평수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세대수가 많잖아요. 재건축 후에 세대수가 크게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자, 상계주거 5단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래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15% 넣어라 라고 하니까 가뜩이나 세대수 증가하지 않고 가뜩이 세대수 증가 안 하잖아요. 대부분 조합원들이 84 타입을 원한다고요. 대부분 조합원들이 84 타입 원해. 84 타입 34평을 34평을 원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25평을 많이 지으면 그만큼 많이 남겠죠. 84 타입 많이 지으니까 가뜩이 땅이 없으니까 세대수를 화끈하게 늘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임대주택을 많이 넣어야 된다. 자, 두 번째는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였어요. 결국은 종상향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많이 넣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땅이 적다는 거예요. 1세대당 갖고 있는 땅이 적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상계주공은 처음부터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었고요. 자, 생각해보세요. 공사비를 1,000으로 계산하고 이게 전체 사업비의 시공비가 70% 정도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 시공비가 우리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나머지 30%가 금융비용 등 포함한 비사업, 비공사 외 비용 있잖아요. 이거 합치면은 엠빵 치면은 딱 나와요. 금액들이. 이걸 보고 안전마진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냅다 이거 하면 대박이다라고 해서 미친듯이 들어가신 분들 지금 다 물려가지고 난리예요. 진짜 악착같이 알아봐야 됩니다. 전재산 다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악착같이 안 알아보십니까? 저는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앞으로 공짜 재건축 끝났습니다. 재건축에 대한 지식은요 이제 보편적이게 될 거예요. 보편적이게 됩니다. 기존에는 재건축에 희소성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가격대가 많이 상승했고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호구도 많이 진입을 했다면요, 이제는 노후도시 특별법 때문에 보편적으로 재건축 지식이 보급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건축이 어떻게 흘러가고 추가 분담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알 거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우리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건축, 문제가 없는 속전속결 전략, 이런 거 없어요. 왜 없냐? 공식이 아닙니다. 왜? 재건축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 아파트가 소형평형, 중형평형, 중대형, 대형이 이렇게 있을 건데 절대로 소유자들은요 나한테 해가 가면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여기서 오랫동안 살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대형 평수가 소수일까요? 다수일까요? 소수일 수도 있고 다수일 수도 있어요. 40평이 넘어가는 아파트에 40평이 넘어가는 세대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쉽지 않아요. 반대한다고요. 여기서 편하게 사는데, 자, 20대가 50평대 이상 사는 경우 봤습니까? 잘 없어요. 50평대 사는 경우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을 모으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신 분들은 50평에 산다고요. 그러나 20대가 살진 않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생각의 이 변화의 폭이 20대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50대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나이가 어릴수록 수용하는 능력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형 평형이 많은 곳들은요, 재건축이 진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보수적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건축, 분쟁 없는 속전속결 전략, 이런 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자, 사업성이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속전속결 진행되는 거고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